오늘은 영화 플래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 한가득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DC는 엄마라는 주제가 없으면 영화를 못 만드는 걸까? 신파를 싫어하시거나 엄마가 나오는 슈퍼히어로물이 싫으신 분들은 이 영화 플래시를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찮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플래시이지만 배트맨 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트맨이 너무 멋있게 나오거든요. 영화를 시작하면 베리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식당을 찾습니다. 남성 직원이 주문을 받는데요. 베리는 원래 주문을 받아주던 곱슬머리 여성은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원래 베리가 오는 시간에 맞춰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남자 직원은 슬로우 라이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문을 천천히 받는 것에 답답해하던 베리는 알프레드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4차선대로 중앙에 서서 특유의 택견 달리기 준비 동작을 합니다. 그 순간 여성 팬들이 알아보고 플래시에게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배가 고팠던 베리는 소녀 중에 한 명이 들고 있던 초코바를 던져달라고 합니다. 이 순간 배트맨에게 전화가 와서 플래시는 초코바를 먹지 못하고 출발합니다. 저는 스크린X로 관람하였는데요. 이 장면의 스피드감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스크린X로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플래시는 그 당시 사건 현장에 도착합니다. 플래시는 배트맨에게 연락해 왜 이곳에 오지 않는지 물어봅니다. 배트맨은 악당들이 탈취한 화학무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배트맨의 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트맨이 플라잉폭스 비행선에서 배트바이크를 타고 도심지로 강하여 적들을 추적합니다. 험비를 타고 도주하는 적들은 도로 위에 차들을 박살내면서 도주합니다. 배트맨 앞에 차량으로 길이 막히자 배트바이크 앞쪽으로 쇠꼬챙이가 등장하여 차량들을 날리고 배트바이크는 추격을 이어갑니다. 그 사이 플래시는 병원 건물 지하의 가스파이프와 전기를 정비합니다. 그 순간 병원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건물 안에 문이 잠겨서 나오지 못하는 신생아실의 간호사를 보여줍니다. 신생아실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서 배트맨의 추격신으로 돌아갑니다. 스쿨버스가 멈추고 아이들이 하차하고 있습니다. 도주하는 적들의 차량이 아이들을 덮치기 직전에 배트맨이 배트바이크에서 무언가 구체를 발사합니다. 구체는 도망가는 적의 차량 밑을 통과하여 펼쳐지면서 타이어를 터뜨릴 수 있는 스파이크 구조물로 변신합니다. 이를 발견한 악당들은 드리프트를 시전하여 90도로 차량의 방향을 바꿔 스쿨버스를 피해갑니다. 이어 배트맨의 배트바이크는 뒷부분에 노즐이 변형되면서 멋진 90도 드리프트를 합니다. 이 장면 정말 멋집니다. 적의 차량에서 창문이 열리면서 적들이 총으로 배트바이크를 공격합니다. 배트바이크 앞에 방패가 펼쳐지면서 총알을 막아줍니다. 험비의 상부 뚜껑을 열고 불법 소총 TAR-21을 들고 사격을 계속합니다. 이때 그 당시에 경찰차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악당들의 사격에 경찰차는 방향을 잃고 하늘로 치솟아 한 바퀴를 회전합니다. 회전하는 경찰차 아래로 배트바이크가 쏜살같이 통과합니다. 이 순간 장면이 바뀝니다. 플래시에게 알프레드가 신생아실이 있는 건물이 붕괴 직전의 위험함을 알려줍니다. 아침을 걸은 플래시는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그 순간 건물의 붕괴가 시작되고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들과 간호사가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플래시는 스피드포스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수술을 위한 메스와 산성용액, 불, 전자레인지, 신생아들은 추락 중에도 다양한 위협에 봉착합니다. 그 순간에 플래시는 자판기를 발견하고 음식을 먹고 체력을 충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CG가 너무 어색합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아이들을 표현하면 거부감이 들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취한 것 같긴 하지만 CG의 품질은 좀 떨어집니다. 인물 CG의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플래시는 낙하하는 신생아들과 아이들을 무사히 구합니다. 이 구출 장면은 정말 아기자기하고 긴장감 있게 잘 연출되었습니다. 영화 엑스맨 속 퀵실버만큼 연출을 고민한 게 티가 납니다. 자, 다시 장면은 바뀌어서 배트맨의 추격신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유조차의 바퀴를 악당들이 사격하여 유조차가 넘어집니다. 급하게 배트맨은 배트바이크의 브레이크를 잡지만 분리법칙에 의해서 배트바이크는 유조차 앞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악당들은 총으로 유조차를 사격하여 유조차가 폭발하게 됩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화염 속에서 배트맨이 멋지게 다시 등장합니다. 예고편에서 날개를 멋지게 펼치던 배트맨의 그 모습입니다. 배트맨의 멋진 활공 장면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배트맨은 악당들의 차량에 갈고리를 겁니다. 글라이딩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진 배트맨은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악당들의 차량으로 근접합니다. 배트맨을 저지하기 위해 나온 적 둘을 먼저 제압하고요. 바로 차량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학무기를 안고 있는 적을 뚜까 팹니다. 이 모습을 본 운전하던 악당은 차량 문을 열고 스스로 탈출합니다. 방향을 잃은 차량은 다리 밑으로 떨어집니다. 배트맨은 후크를 발사하여 교량에 후크를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배트맨과 악당, 그리고 악당 손에 들려 있는 화학무기. 이 순간 알프레드에게 연락이 옵니다. 화학무기가 강에 빠지면
도시의 인구 절반이 죽는다고. 순간 배트맨과 악당의 손이 점점 풀어집니다. 이 순간 원더우먼의 메인 테마가 들리면서 황금색 올가미가 그 둘을 구해줍니다. 다리 위로 악당과 배트맨이 올라옵니다. 때 맞춰서 플래시도 도착합니다. 진실의 올가미에 묶인 배트맨이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당황하며 올가미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플래시가 배트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가미를 잡고서는 갑자기 색드립을 합니다. 나는 섹스를 믿어요. 하지만 경험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원더우먼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떠납니다. 자, 이제 사건이 해결되어 플래시는 식당으로 돌아갑니다. 주문한 음식을 받고 먹으면서 직장에 출근합니다. 이후 영화는 베리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아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 차량 사고 때 구해줬던 흑인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베리의 대학교 동창이면서 짝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둘은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집에 도착한 베리는 마트 CCTV의 장면을 확인합니다. 베리의 아버지가 모자를 눌러 쓰고 마트에서 무언가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속의 아버지는 모자에 가려 얼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이 CCTV 속 아버지의 얼굴이 등장하기만을 기대했던 베리는 큰 실망에 빠집니다. 아버지의 재판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실망에 빠진 베리는 어머니가 죽던 날을 회상합니다. 끊임없이 답이 이어지는 수학 문제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 베리. 그럴 때는 문제를 놓아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해주는 어머니가 나오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베리의 가족은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관객들에게 베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우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베리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베리의 어머니는 베리의 아버지에게 아침에 마트에서 장을 보다 깜빡한 토마토 소스 캔 하나를 사다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바로 마트로 향합니다. 시간이 흘러 방에서 공부를 하던 베리는 인기척을 느끼고 주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들리고 깜짝 놀란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방으로 뛰어갑니다. 주방에 도착한 꼬마 베리는 엄마 배에 칼이 꽂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911에 연락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베리는 집 밖으로 달려갑니다. 회상이 끝난 베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피드포스를 이용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베리는 이상한 공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공간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시간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공간을 발견한 베리는 브루스 웨인에게 연락해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브루스 웨인은 베리의 집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플래시는 흥분하여 시간을 되돌려 엄마도 구하고 배트맨의 부모까지 구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며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해준 이유라며 말하고 차에 타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베리는 함께 밥을 먹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지만 오늘은 아니라며 씁쓸히 말하고 떠납니다. 플래시는 배트맨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피드포스를 이용하여 달리기를 시작하여 크로노볼로 들어갑니다. 사건이 있던 아침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어머니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시점으로 이동합니다. 어머니가 깜빡한 토마토 소스 캔을 장바구니에 넣어줍니다. 그러고 바로 현재로 돌아오려고 뛰어갑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 플래시를 공격합니다. 공격을 받은 플래시는 플래시의 집 앞으로 떨어집니다. 플래시는 행인의 옷을 훔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 순간 아직 슈퍼파워가 없는 베리가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둘은 몰래 베리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현재의 베리는 과거의 베리에게 어떻게 파워를 갖게 됐고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사정을 얘기하는 베리에게 과거의 베리는 갑자기 데이트가 있으니 나가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물어보는 현재의 베리. 과거의 베리는 날짜를 말해줍니다. 이 날짜는 현재의 베리가 능력을 얻게 된 날짜였습니다. 밤이 되자 비를 뚫고 둘은 연구소에 잠입합니다. 과거의 베리에게도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 현재의 베리는 과거의 베리에게 동일한 환경 세팅을 해줍니다.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번개가 치고 번개가 현재의 베리를 관통하고 과거의 베리에게 도달합니다. 과거의 베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베리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죠. 현재의 베리는 이빨도 하나 빠지게 됩니다. 현재의 베리는 이빨을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입니다. 능력을 얻게 된 둘은 무사히 연구소를 빠져나오고 현재의 베리는 과거의 베리에게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플래시의 성장기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베리가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플래시의 반지에서 슈트를 꺼내서 사용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반지도 과거의 베리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조드 장군이 등장합니다. 맨 오브 스틸의 그 조드 장군이 지구를 침략했던 그 장면입니다. 조드 장군은 TV에 등장하여 크립토닌을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현재의 베리는 저스티스 리그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과거의 베리의 집에 들러 노트북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과거의 베리는 현재의 베리와 달리 인싸였습니다. 집안에 친구들이 무려 3명이나 무단으로 점거해서 자고 있던 거죠. 백투더퓨처를 좋아하는 덕후 친구 하나, 뮤지션 친구 하나, 또 여성 친구도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역행을 통해서 지금 이 과거가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과거는 이 세계였던 겁니다. 현재의 베리는 아쿠아맨, 원더우먼,
배트맨, 슈퍼맨과 같은 저스티스 리그 멤버를 노트북으로 검색해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답답했던 베리는 택시를 타고 그 당시에 브루스 웨인 저택으로 향합니다. 저택에 잠입한 둘은 백발의 노인을 만납니다. 이 백발의 노인은 알고 보니 브루스 웨인이었습니다. 왜 배트맨이 아니냐는 질문에 브루스 웨인은 고담시는 안전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진작에 은퇴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베리는 브루스 웨인에게 본인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해 있는지 사정을 이야기해줍니다. 이야기를 들은 브루스 웨인은 스파게티 면발을 이용해서 가장 쉽고 명확하게 멀티버스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각각의 멀티버스는 필연적 연결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해줍니다. 현재의 베리는 조드 장군을 막기 위해서 슈퍼맨을 찾는 걸 도와달라고 브루스 웨인에게 부탁하지만 브루스 웨인은 거절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에 둘은 포기하지 않고 정원에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배트맨의 비밀 시설로 들어갑니다. 팀 버튼이 감독하고 마이클 키튼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과거의 배트맨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거 배트맨 응답하라인 게 분명합니다.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을 좋아했던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베리는 CCTV를 향해 마이클 키튼이 연기하는 브루스 웨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심 끝에 배트맨은 둘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숨겨두었던 배트슈트를 꺼냅니다. 이 장면도 역시 좀 소름이 돋았는데요. 팀 버튼판의 배트맨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어떠한 감동도 없을 장면입니다. 배트슈트를 입고 멋있게 등장하는 마이클 키튼, 슈퍼맨이 감금되어 있는 시설로 향하기 위해서 배트윙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소름이 돋는데 이 장면 역시 팀 버튼 버전의 배트맨을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북극의 비밀기지로 향합니다. 비밀기지 상공에 도착한 배트윙은 호버링을 시작합니다. 좌석이 아래로 내려가고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 두 명의 베리에게는 낙하산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베리가 배트맨은요? 라고 물어봅니다. 배트맨은 여유있는 미소로 답하고 낙하합니다. 보름달 중앙에 배트윙이 중첩된 배경을 뒤로 하고 배트맨이 멋지게 강하다 날개를 펼칩니다. 맞아, 배트맨은 이렇게 멋있었어. 속으로 말하며 저는 영화를 조용히 관람했습니다. 비밀시설에 잠입한 베리들이 발각되어 위험에 처합니다. 러시아 군들이 총을 발사할 때 현재의 베리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베리가 스피드포스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들이 AK로 일제 사격을 시작합니다. 멋있게 등장하는 배트맨, 망토를 펼쳐 총알을 막은 뒤 멋진 6탄전으로 적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벤 애플렉 형님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마이클 키튼이 연기하는 이 배트맨의 액션 너무 멋집니다. 배트맨이 갇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구체 앞으로 다가갑니다. 과거의 베리는 이걸 거대한 불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알을 해킹해서 열게 됩니다. 이 불알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트맨은 없고 웬 앙상한 실험복을 입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성을 구하고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일행을 둘러싸아 일행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이때 태양빛으로 에너지를 충전한 이 여성은 엄청난 파워로 군인들을 순식간에 물리치고 기절합니다. 일행은 무사히 브루스 웨인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깨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슈퍼맨인 칼엘의 사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행들은 조드 장군을 막는 걸 도와달라고 하지만 슈퍼걸은 명분이 없다고 거절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장면은 바뀌고 조드 장군의 지구 침공이 시작됩니다. 영화 맨 오브 스틸에 미군과 조드 장군 일행이 만나는 그 장면이 재현됩니다. 조드 장군과 그 일당은 미군들을 공격합니다. 이 장면을 슈퍼걸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비춰줍니다. 한편 현재 플래시는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얻기 위해서 배트맨의 도움을 받아 약품과 번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번개가 한번 치지만 베리에게 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려 하지만 장비가 먹통이 됩니다. 이때 잔인한 조드 장군의 침략 장면을 목격한 슈퍼걸이 등장합니다. 현재의 플래시를 품에 안고 하늘 높이 올라가 번개를 맞춰주고 플래시는 다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플래시는 사용하지 않는 배트수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사용할 슈트를 만들고 현재의 플래시에게 반지를 돌려줍니다. 슈퍼걸도 마음을 바꿔 조드 장군을 맡기로 합니다. 멤버가 조금 바뀌었지만 이 세계에서도 저스티스 리그가 재결성되었습니다. 일행은 조드 장군을 저지하러 출동합니다. 슈퍼걸은 조드 장군의 우주선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조드 장군에게 칼엘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봅니다. 조드 장군은 칼엘에 피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본인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슈퍼걸에게도 너의 피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크립톤 행성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 희생해달라고 말합니다. 분노한 슈퍼걸과 조드 장군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배트맨은 배트윙을 타고 공중에 있는 크립톤 비행선을 포크로 걸어 박치기를 시켜 격파합니다. 지상에서는 플래시들이 활약을 합니다. 현재의 플래시는 적들을 넘어뜨리고 과거의 플래시가 어택을 날립니다. 전투의 양상은 저스티스 리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겨운 락 음악을 배경으로 플래시들의 협공과 슈퍼걸의 몽둥이질이 시원시원합니다. 배트맨이 조드 장군의 함선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나 방어막이 있어서 통하지 않습니다. 조드 장군의 함선이 배트윙을 공격합니다. 피격당한 배트맨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탈출 장치가 동작하지
탈출하지 않습니다. 탈출할 수 없는 배트맨은 조드 장군 함선에 자폭 공격을 시도하여 사망합니다. 슈퍼걸 역시 조드 장군에게 속아서 치명상을 입고 피해 있는 정보를 뺏기고 사망합니다. 이를 확인한 과거의 플래시가 현재의 플래시에게 시간을 돌려서 둘을 살리길 제안합니다. 현재의 플래시는 과거의 플래시를 말립니다. 과거의 플래시는 현재의 플래시가 너의 속도로는 불가능해 라는 말에 발끈하여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플래시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플래시를 쫓아갑니다. 둘은 멀티버스 크로노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려 배트맨이 사망하기 직전으로 돌아갑니다. 조드 장군 함선에 배트윙으로 공격하려는 배트맨을 말리는 플래시. 배트맨은 플래시의 말을 듣고 공격 대상을 바꿉니다. 덩치가 큰 조드 장군의 수하를 공격합니다. 조드 장군의 수하는 배트윙에 올라타서 배트윙이 추락하게 만듭니다. 추락한 배트윙에서 탈출한 배트맨과 조드 장군의 덩치 큰 수하는 육탄전을 펼칩니다. 싸움은 배트맨이 승리한 듯 했지만 배트맨 역시 죽게 됩니다. 플래시가 다가가 배트맨이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마이클 키튼이 연기하는 배트맨이 벤 애플렉이 연기했던 배트맨이 했던 말 오늘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슈퍼걸 역시 조드 장군에게 공격당합니다. 이 장면에선 맨 오브 스틸에 등장했던 파우라라는 조드 장군의 신복도 다시 등장합니다. 슈퍼걸 역시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현재의 플래시에게 조드 장군의 덩치 큰 수하가 공격을 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 순간 과거의 플래시가 등장해 손에서 번개를 일으켜 현재의 플래시를 구해줍니다. 현재의 플래시도 장갑을 벗고 고속이동 후 번개를 일으켜 조드 장군의 수하를 폭발시킵니다. 이 폭발에서 외계인 갑옷 파편이 과거의 플래시의 팔에 박히게 됩니다. 이 파편은 질럿의 스파이크처럼 과거의 플래시 오른팔에 하나가 됩니다. 이때 조드 장군의 수하 파우라가 둘을 공격합니다. 과거의 플래시는 팔에 박힌 파편을 이용해서 파우라의 허벅지를 공격합니다. 둘은 육탄전을 계속하다 플래시가 팔에 박힌 파편으로 파우라의 가슴을 찔러 파우라를 물리칩니다. 과거의 베리는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플래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쫓아 멀티버스 크로노볼로 들어갑니다. 현재의 베리는 잠시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과거의 베리를 설득하려 하지만 과거의 베리는 얼마든지 시간을 되돌려서 슈퍼맨과 배트걸을 구할 수 있다며 혼자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크로노볼에 서 있는 현재의 베리는 과거의 베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슈퍼걸이나 배트맨이 죽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목도하게 됩니다. 계속 혼자서 실패를 반복하던 과거의 베리는 멈춰서서 현재의 베리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현재의 베리는 필연적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과거의 베리를 설득합니다. 이를 수긍한 과거의 베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겠다며 달려갑니다. 과거의 플래시가 달려나가자마자 다크 플래시가 등장하여 현재의 플래시를 공격합니다. 다크 플래시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현재의 플래시. 다크 플래시는 현재의 플래시에게 현재의 플래시가 정상적으로 현재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게 본인이란 걸 밝힙니다. 이 역시 본인의 의도된 계획이었다고 말이죠. 그 순간 과거의 플래시가 등장합니다. 과거의 플래시가 손에서 스파크를 날려 다크 플래시를 공격합니다. 다크 플래시의 얼굴 슈트가 파괴됩니다. 파괴된 슈트 사이로 다크 플래시가 과거의 플래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크 플래시의 얼굴은 꽤 나이가 든 상태입니다. 그 순간 각각의 멀티버스 크로노볼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크로노볼은 원색의 다양한 색으로 등장합니다. 이 중에 흰색 크로노볼 안에는 흑백 시대의 원조 슈퍼맨과 원조 플래시가 있습니다. 파란색 크로노볼에는 CG로 구현한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도 등장합니다. 뒤이어 치마를 입은 슈퍼걸도 등장합니다. 초록색의 크로노볼에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슈퍼맨으로 등장하여 거미와 싸우고 있습니다. 크로노볼을 감상하고 있는 현재의 플래시를 다크 플래시가 공격하려는 찰나 과거의 플래시가 몸을 던져 현재의 플래시를 구하고 본인이 공격당합니다. 다크 플래시의 과거인 과거의 플래시가 사망하면서 다크 플래시도 소멸하게 됩니다. 과거의 플래시는 원숭이 인형을 엄마에게 전해달라며 마지막 말을 남기며 사망합니다. 현재의 플래시는 이제 결심한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장을 보던 아침 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신파가 펼쳐집니다. 베리는 일상복을 입고 본인의 엄마의 앞에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이 근처에 사는 어머니를 보러 왔다며 엄마에게 말을 겁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청년에게 베리의 엄마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포옹도 한번 해줍니다. 그러는 사이 베리는 스피드포스를 이용하여 영화 초반에 엄마의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놨던 토마토 소스가 담긴 캔을 다시 꺼냅니다. 슬픈 음악이 깔리며 눈물샘을 자극하는 연출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에서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졌던 건 영화 케빈에 대하여에서 엄마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이코패스 역할을 했던 에즈라 밀러가 엄마를 이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자, 이제 베리는 토마토 소스 캔을 제자리로 돌려놓다 CCTV를 발견합니다. 무언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베리. 장면은 바뀌어 현재로 돌아갑니다. 베리의 아버지의 재심 재판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베리는 조금 늦었지만 법정에 도착합니다. 때마침 변호사가 아버지가 마트에서 촬영된 CCTV 장면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브루스 웨인이 복구해준 CCTV 영상과 달리 이 CCTV 안에는 베리의 아버지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로 간 베리가 토마토 소스 캔을 모두 위쪽으로 옮겨두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CCTV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과거를 바꿔놓은 거죠. 아버지는 무죄를 받았고 베리는 기분 좋게 법정을 나섭니다. 때 맞춰서 브루스 웨인에게 축하 전화가 걸려오고 바로 브루스 웨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브루스 웨인이 벤 애플렉의 얼굴이 아닌 조지 클루니입니다. 황당해하는 베리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이 영화에도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아쿠아맨이 베리에 이끌려서 술집에서 나옵니다. 비틀거리던 아쿠아맨은 물웅덩이에 넘어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맥주를 더 사오라며 베리에게 반지를 건넵니다. 쿠키 영상은 이렇게 끝납니다. 큰 임팩트도 없고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개봉 예정인 아쿠아맨에 대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넣은 쿠키 영상 같습니다. 없어도 될 만한 영상이고 굳이 남아서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 플래시는 DC 코믹스 팬들에게는 큰 선물과 같은 영화입니다.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 뭐 했냐 DC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DC 세계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큰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응답하라 배트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던 배트맨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키튼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후반부의 액션씬은 살짝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화 후반은 액션이 많긴 하지만 서사에 조금 더 중심을 둔 연출로 이어집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의 연출은 조금 루즈한 편이지만 엄청난 스케일의 도심지를 파괴하는 연출 등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런 스토리 연출에 그런 액션 연출이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DC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영화 플래시의 스포일러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